2023년 4월 1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진출하는 그 기업에 대한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법인 설립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렇게 법인 설립을 마치고 나면 일단 한국에서 어떤 이제 본사의 업무를 가지고 주재원으로 싱가포르에 주재를 하는 경우 그런 비자 작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자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그 조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주재원 비자는 취업 비자 종류 세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법무법인 한중으로 문의를 주시면 좀 취업 비자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나열을 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 주재원 파견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ICT라고 하는 기업 내에 전근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기업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 이제 주재원 파견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EP, Employment Pass라고 하는 EP라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주재원 비자 Employment Pass라고 하는 EP 비자에 대한 내용만을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다일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 다인데, 뭐 부수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부연 설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뭐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뭐 조금 더 뭐 자세한 규정이라든가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내용은 발급 대상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인데, 이렇게 학사 이상의 학력이라는 조건을 내건 이유는 일단 싱가포르 자체, 이 나라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주재원 비자로 자기네 나라에 파견을 올 정도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급 인력이라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학력에 대한 조건은 학사 이상, 4년제 학사 이상에 대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경영진이나 임원급의 싱가포르인이 아닌 외국인이 발급 대상이 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 보면 비자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인데, 최대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할 때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주재원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5년 정도의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 뭐 다른 비자로 바꾼다든가, 싱가포르 영주권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어떤 체류 기반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전략, 계획 같은 것도 이제 저희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과 같이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급여인데, 고정 월소득이 최소 4,500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만 원 이상 이제 지급을 하여야 되는 것, 그러한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되는 것. 그래서 경력과 나이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최소 금액은 이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에서 상담을 오실 때 왜 이런 최소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제 뭐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의 어떤 경영진이나 임원들이 자기네 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경영 활동이나 수익 활동을 하는데 뭐 현재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임금으로 주재원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주재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의 고용 수준에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고임금으로 주재원을 파견을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최저임금을 정해놓는다는 거, 그런 점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나라나 이러한 기준들은 다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최소 금액,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제 주재원 비자를 진행하기 위한 또는 취업 비자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 임금 수준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게 이제 특이한 점이고요. 근무 경력은 최소 1년간 한국에 있는 본사, 한국에서 당연히 이제 진출을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진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어떤 본사,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다른 나라에 1년간 본사 근무 경력이 있는 상태로 싱가포르의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근무 경력이나 본사나 계열사 관련된 이제 조금 근무 경력이 좀 특이하다, 본인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면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EP라고 하는 Employment Pass라는 싱가포르의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취업 비자나 다른 뭐 싱가포르 영주권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체류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회적으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주재원으로 나가서 싱가포르 쪽으로 연락사무소로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경우를 우회적인 뭐 어떤 비자 진행이나 출입국 관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결국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고 조금 돌아서 갈지 우회해서 갈지 아니면 가장 이제 최단 거리로 갈지 정도를 살펴보시려면 먼저 이러한 어떤 경우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상담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업 관련된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 상담원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주재원 비자 임플로이먼트 패스 관련돼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